원래는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예요. 가격 인상이 파격적으로 돼요. 너무 슬프죠. 네, 만약에 중학교로 넘어가는 친구라면 이 책 꼭 한번 먼저 만나고 중학교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대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거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접근을 하시면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전집 소개해드리면서 앵콜 공구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제가 이 책 소개는 이미 여러 영상에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책 안에도 보여드리고 저희 가정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서 읽고 있는지 왜 이 책을 그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특히 과학고나 영재고나 이런 데 간 친구들이 많이 봤는지 이런 것도 얘기해 드린 적이 있고 각각의 책들 보여드리면서 저희 아이랑도 대화를 나눴던 내용까지 영상을 담은 적이 있어요. 기존의 영상들을 링크를 걸어드리고 공구 구성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들 방에 있는 모든 책을 다 가지고 오진 않았고요. 그거는 사진으로만 살짝 보여드리고 그냥 어떤 모양인지 디자인 측면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권만 가지고 왔어요. 먼저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과가이고요. 다음은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다음은 수통과라고 해서 수학으로 통하는 과학, 마지막으로 과학공화국, 물화생지수 준비했어요. 공구 구성이나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놨고요. 앞전에 제가 책 소개한 영상들 역시 아래 링크 걸어둘게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드리긴 했는데 초동 시기에 제가 좀 중점을 두고 했으면 하는 활동이 이거였어요. 책 읽고 토론하고 글 쓰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그 방법을 알아내는 그 과정을 초등학생 때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담았었는데요. 저희 가정에서도 물론 되게 유혹도 많고 이 방법이 맞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 교육 시스템에 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반면 이게 맞나? 하는 그런 갈팡질팡하던 시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독서나 뭔가 스스로 꽁냥꽁냥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던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계속 독서 중심으로 진행을 했어요. 어떤 책들을 읽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연이 닿아서 자음과 모음 출판사 관계자분과 공구 관련으로 협업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됐어요. 일단 제가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모든 자음과 모음의 도서는요. 내년에 그러니까 2023년부터 가격 인상이 파격적으로 돼요. 너무 슬프죠. 네네. 지금 종이값도 엄청 올랐고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출판사에서도 이제 움직임을 하나둘씩 보이고 있어요. 자음과 모음에서도 대거 인상을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앵콜 공구가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꼭 무조건 사셔라는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그 기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앵콜 공구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될 것이다. 내년과 비교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거의 30% 인상이 된다고 들었어요. 물론 학원비 대비 저는 무조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게 책이기 때문에 물론 학원비에서도 인력도 있고 교재값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가 스스로 배워나가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재료가 책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제 투자를 해주고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정말 만약에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번 찬스 꼭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시리즈는 이거예요.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예요. 이 책은 총 130권이나 돼요. 네네. 이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어떤 컨셉에 대해서 소개가 되면 그게 오롯이 하나의 컨셉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과학자들, 다양한 수학자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책은 좀 뭐랄까 1권부터 130권까지 순차적으로 읽는다기보다는 아이의 관심의 방향에 따라서 그 책들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점점점 늘려가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과거에서 소개된 그런 과학자들이 또 수학 이야기에도 나와요. 이 책은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이고요. 수수이는 총 88권이고요. 과거이처럼 수수이 역시 수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수학적인 개념을 쉽게
쉽게 풀어내는 그런 일말의 과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수학 어려워들 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너무 새로운 컨셉이고 그리고 좀 추상적인 개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파악도 하기 전에 좀 나동그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기호들 등장하고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서 겁먹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이제 이런 거를 좀 앞전에 초등학생 때 읽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두 권을 일부러 들고 왔는데요. 이 책은 과가이에서 코시가 들려주는 부등식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은 고등학교 수학을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코시가 들려주는 연속 함수 이야기예요. 프랑스의 수학자인 코시를 이렇게 여러 책들 통해서 먼저 만나고 이 사람의 업적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뭐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먼저 조금이라도 알고 가는 게 선행이라면 선행이고 그냥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방정식만큼 중요한 게 부등식이잖아요. 근데 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때 나 옛날에 그 책 봤었는데 조금 더 친숙함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꼭 수학, 과학, 선행,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이렇다기보다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좋은 점은 이거예요. 위인전을 읽는 것 같은 느낌?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네, 뭘까요? 그 공통점은 바로 우선 호기심이 있고 그거를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 사람들이 정말 처음부터 천재로 태어나서 이런 많은 업적들을 남겼다기보다는 물론 천재들이죠. 네, 천재들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어슬렁설렁 하다가 이렇게 뭔가를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걸 모든 책에서 정말 그렇다고 스테이먼트만 안 써 있을 뿐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거저 없다? 내 세상에 거저 없고 이 사람들의 물론 선생들이 훌륭할 수도 있지만 그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훌륭하다기보다는 결국은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기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앉아서 책을 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내 거를 만드는 그 과정이 분명 있어야 되는 거를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뭐든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를 배우는데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독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수수의 과가이를 통해서 아이가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워서 좋지만 이런 인물들 통해서 그분들의 업적들을 보면서 진짜 breathtaking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업적들을 하나둘씩 그 발자취를 밟아 나가다 보면 진짜 너무 그 역사가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이감도 가지면서 직접 호기심을 채워나가다 보면 지금 당장 공부를 어떻게 성공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끈기 있게 뭔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중에 코시가 들려주는 부등식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책머리 부분에 이 책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포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 부분만 살짝 조금 읽어드리자면 코시를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부등식 이야기. 코시는 부등식과 복소수의 연구로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부등식은 방정식과 더불어 수학의 중요한 단원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저울을 이용하여 부등식의 성질을 설명하고 삼각형이나 사각형과 관련된 재미있는 부등식과 그 응용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평균과 그 의미를 자세히 강의하였으며 이들 평균 사이의 대소관계를 이용하는 재미있는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수업에서 다룬 부등식의 산업의 응용은 두 개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면서 회사가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위대한 수학자가 교실에서 일상 속 게임을 통해 수학 이론을 하나하나 설명해가는 식으로 초등학생부터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습니다. 또한 부등식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읽기 전에 디오판토스가 들려주는 방정식 이야기를 읽을 것을 독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실은 창작동화 부등식의 신 메시우스는 본문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메시우스가 부등식을 이용하여 신들을 통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를 통해 부등식에 대해 총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책을 먼저 읽고 이 책으로 와요 이런 식으로 제안도 해주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니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보렴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도 해줘요. 제가 수수에 담겨있는 책머리에 서문도 살짝 읽어드리면 조금만 읽어볼게요.
수학 교과서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사물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며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에서의 수량 관계나 도형에 관한 수학적 개념의 이해, 논리적인 사고력,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과 태도는 과학을 비롯한 대부분 교과 과정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생활에서 접하는 문제들을 수록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고, 소단원별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의 흥미를 높여주기 위해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다양한 읽을거리를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접하고 그에 대한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좀 어려서부터 만나보면 나중에 분명히 함수, 부등식 이런 걸 다 배울 거란 말이에요. 뭐 부등식, 방정식 그럴 때 무조건 문제를 풀어서 이걸 맞춰야 되고 그런 방식에서 좀 거리를 두고 공부하는 아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해봐요. 다음은 수통과예요. 이건 수학으로 통하는 과학이고요. 총 20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책이야말로 굉장히 스토리텔링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좀 더 수학이나 과학을 이야기로 풀어낸 것을 읽어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친구에게 더 추천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조금 다소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컨셉 자체는 전혀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너무 유치해. 다 아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제가 봤을 땐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은 좀 뭐랄까 스토리텔링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 안에 계속 유명한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 책을 기반으로 계속 연계 독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수학과 과학이 굉장히 친숙하지 않은 친구에게는 더더 추천하는 책이고요. 아까 과가이나 수수이 같은 경우는 이미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분명 거침없이 읽어 나갈 거고 왠지 뭔가 이 책들은 두렵게 느껴진다 할 수도 있잖아요. 수수이 과가이가. 그러면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점 확장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은 이 책이에요. 이건 과학공화국이고요. 과목은 5개고요. 물리, 화학, 생물, 물화생지, 지구, 수학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은 전집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과목당 10권씩 있거든요. 그렇게 10권씩 따로 묶음도 뺐어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어서 중학교 과학을 조금씩 이제 보고 있는데 네, 교과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교과서죠. 네네, 참고서. 네. 그런데 그거를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배경 지식이 깔려 있지 않으면 교과서만 그 문장만 보고 그거를 다 내 거로 만들기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왜냐면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만약에 중학교로 넘어가는 친구라면 이 책 꼭 한번 먼저 만나고 중학교 갔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뭐랄까 과학이 물론 암기가 필요한데 그 앞전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 물리 같은 경우 제가 좀 물리를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피직스 수업을 들을 때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얘기했나요?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인디아나 존스 있죠? 인디아나 존스 그 쫄라맨처럼 그려가지고 막 속도며 막 거리며 막 이런 거 막 설명해 주시면서 막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고 막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주시면서 이제 그런 이퀘이션스에 대한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듯 지금 다 암기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발견을 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조금 앞전에 이야기로 풀어낸 거를 먼저 좀 만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네네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가 좀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중학교 교과 과정을 한번 봤는데 네, 조금 안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아이가 과학에 대한 자신감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책들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엄청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그 진짜 공부를 하기 전에 그냥 밑밥을 깔아놓는 식으로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를 책 통해서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저희 아이에게 좀 추천했던 책이에요. 물화생지수잖아요.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 때는 그냥 과학 이렇게 소개가 된다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물론 고등학교는 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더 많이 나눠져 있겠죠. 고등학교까지 좀 내다봤을 때 이렇게 좀 과목별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컨셉들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이야기 책 통해서 만나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려 봐요. 원래는 책 소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이 길어졌네요. 원래는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대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거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접근을 하시면 아이도 부모도 너무 피곤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인생을 살면서 뭐 대학 입시도 그 많은 일련의 사건들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정말 그것만을 위해서 무슨 이 사건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red race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아이의 학습 태도라던가 뭐 문해력이라던가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capacity를 넓히자. 좀 이런 식으로 그런 스펙트럼을 넓히자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은 쪽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엄청난 선행이 필요할 것 같고 정말 많은 책을 읽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다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많은 것들을 하려면 그 앞전에 물론 글을 알아야 되고 그 글을 읽었을 때 내가 그 글의 깊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말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문제집을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기간 안에.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인물들 중에 책이랑 담 쌓고 살았어요 하는 인물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들은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 않아요. 그냥 좋아서 읽었다고 하지. 그래서 읽은 책의 권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읽는 행위가 습관으로 배어 있는 건 중요할 듯 싶어요. 많은 책들을 읽을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실제 읽은 목록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일단 뭐든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선정해서 읽고 있는 책을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뭔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시기 땐 문제집을 하나를 더 풀어서 그러니까 책 읽을 시간을 줄이고 문제집을 더 풀어서 그거를 만점을 맞는 그 시기라기보다는 초등학교 시기 때는 계속 호기심을 채워나가는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이러면서 계속 탐구해 나가고 탐색해 나가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초등학교 시기 때 괜히 주변 엄마들이 옆집이 막 레테를 보고 뭔가 어딘가 학원을 뭐 시험 쳐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막 이런 거에 좀 마음이 좀 불안불안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만약에 책 읽을 시간을 뺏어가면서 책도 못 읽고 사색도 못하고 궁금해하기도 전에 막 콸콸콸콸 아이에게 쏟아붓는다면 아이는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기도 전에 뭔가를 막 해야만 하는 그런 막 해치워 나가되는 그런 환경이 3년, 5년, 10년 이렇게 누적이 되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한 방법이 적용이 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아이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서포트는 재미난 책 같이 읽고 뭐 얘기하고 네, 아이 얘기 들어주고 같이 뭔가 찾아보고 이러는 게 뭔가 그럴싸한 과학 리포트를 누군가의 도움 아래 써낸 게 어차피 때 되면 배울 걸 너무 앞서가는 것만이 답은 아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많은 과학자나 수학자 책들 읽고 뭐 유명하신 그런 업적을 남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통점은 다 스스로 알아내고 탐구하고 책 읽고 더 알아내고 파악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소위 필타 강사한테 들어야만 제대로 확실하게 배운 거고 내가 책을 읽으면서 탐구하고 탐색하고 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고 아니면 완벽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그거는 바르지 않는 방법이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뭐 모르겠지만 저는 후자를 선택한 것 같고요. 실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인데 AI 기술이 워낙 발달이 돼서 지금 우리가 AI를 컨트롤을 할 것인가 그 AI가 우리를 점령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요즘인데 이제는 학습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이렇게 너무 막 암기식 공부를 해서 막 시험을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하고 좀 이런 방식에서 조금 더 벗어난 교육을 적어도 어렸을 때는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일타 강사 수업을 듣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네, 그게 아니고 저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해봤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조금 멀리 바라보시고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아니고 긴 마라톤을 달리는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끝까지 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아이에게 수학이나 과학이나 아니면 모든 학문 통틀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 책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책 소개도 해드리면서 공부로 진행하면서 생각 공유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